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이팝나무 꽃이 하얗게 피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팝나무는 이밥나무, 이밥나무는 쌀밥나무. 그러면 쌀밥을 왜 이밥이라고 하고 왜 이팝이라고 하는가? 거센 소리 현상 때문인데 조선을 개국한 이시들 덕분에 토지 개혁해가지고 백성들도 쌀밥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시들의 밥에서 쌀밥을 이밥이라고 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벼슬 하는 이시들만 먹는 밥, 좋은 의미의 이밥이 그만 끝에 가서 부패한 이밥으로 넘어가고 만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흰 꽃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만 고바로 앞서 조팝나무는 조밥나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하얀 꽃잎이 지고 난 다음에 그 암술머리가 톡톡 터져 있는 좁쌀알처럼 보인다 해서 조밥나무가 조팝나무가 되고 이밥나무가 이팝나무가 되고 옛날 갈아서 만든다 해서 칼이 되고 곱불 고에서 불이 난다 고가 코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거센 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이팝나무 꽃이 피는 계절이다. 이런 안내 말씀 올리면서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담수의 부회장님이시고 경산신시 포충제 종중의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신웅균 선생님과 신효철 박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신효철 박사님. 두 분 저 뒤에 계십니다. 오른쪽은 신효철, 왼쪽에는 신웅균 선생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담수회의 이승곤 부회장님도 오셨죠. 강수균 부회장님 모시고 강수영 부회장님 이에 서주시죠. 그 담수회 부회장님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성함 잘 모르는 분 계신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굴을 한두 번 뵈가지고 성함이 빨리 안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신봉섭 강사님은 대구경찰청에서 경감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고 또 영남대학교 공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한국경찰학교의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청송시임시 청장년회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또 지금 우리들 마음이 좀 더 청춘이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한 20-30년쯤 지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어르신이 될 텐데 그때 교통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신체 안전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귀한 말씀 계시겠습니다. 오늘 신봉섭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려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제가 해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부를 때도 강의를 하면서도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통용을 해서 선생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손이래 흔들어 주셔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혹시 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 교육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유 많으시네요. 아유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지금 그러셨구나.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진짜 도움이 되는지, 왜 우리가 또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맨날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한대요. 거기서 뭐가 대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안전이 나왔어. 안전. 안전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라면 여러 가지 안전 중에 있겠지만, 또 여기서는 지금 오늘 제가 갖고 와는 주제는 모두 교통 안전에 대한 것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귀와 눈만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빌려주시면 제가 재미나게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동영상으로 많이 꾸며놨기 때문에 보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지금도 늘 공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 대학원 계시는 저희 신호섭 박사님은 우리 저희 집안의 형님, 호섭, 봉섭 비슷하지요? 그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23년도에 우리가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 지평선이라는 칼럼에 나온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좀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우리 보면 투자의 귀재, 우리 생각나시죠? 그래 원액 비슷해요. 이분과 같이 함께 일하고 같이 투자를 했던 겁니다. 또 여기에서 돈을 또 우리 7,700달러, 약 1조, 천조를 그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년 세상을 살면서 한 달을 남겨놓고 마지막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공할 수 있는 운. 이분이 했던 얘기를 제가, 운이 좋아 남들보다 오래 살면서 기업 리스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이 같이 이래서 공존해가면서 서로가 같이 의존해가면서 빼지지 않는 조급한 그런 마음도 없이 늘 기다려주는 그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야구를 하면 스트라이크 존에 등이 들어올 때까지 늘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주는 삶을 사시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의 성공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삶의 쉬운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첫째,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둘째, 억울해하지 말고, 세 번째, 소득 이상 소비하지 말고, 또 네 번째는 삶이 고달플 때는 밝게 지내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라고. 이 말을 저도 읽어보면서 정말 와닿는 얘기고, 여기 계시는 우리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 보다 현장 선배분들이 무척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교체하는 하나 더 있어야 되는, 자기 이익에 편향하게 극단적인 이데올리기에 빠져서 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찰리 먼거 버커스 해서웨이라고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왜 내가 소중하냐고 이 생각을 해보면 그 마지막 이분의 묘비에도 이렇게 씁니다. 쓸모에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도 정말 진짜 우리 인생사를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하면서 그날까지 이분이 마지막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항상 공부해서 배워서 남이 줄 때 그때 가장 행복이 느끼는 것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얘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배우고 익히는 아기 시절 배워서 익히는 그것을 해서 진짜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 있고 진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또 사고에 치지 않는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2021년, 22년, 지금 최근 23년까지는 제가 볼지를 못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노인이라고 이렇게 표시했고 노인 사망자 비율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최고 우리가 가장 어르신들이 돌아가요. 2023년도에 어르신 100건의 어르신 교통사고가 났다면 몇 명이 사망했을 것 같습니다. 100명의 사건이 났다. 그러면 몇 명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한 10명, 아니다, 한 절반, 한 100명 될라나?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는 정확하게 100명의 어르신 교통사고가 나면 59명이 사망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나이를 드시고 사고가 난다면 사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2000년도, 21년도, 22년도 지금 통계 수치입니다. 그래도 보면 44%, 46%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50% 절반에 가까운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 교통사고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수치에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4월 며칠 날 지금 현재인데 세상에 재밌는 게 많지만 잠시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2,500명대로 집계돼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금씩 수치가 나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하위권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홍성 1990년대에는 매년 평균 10,000명 안팎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했고 속도 제한이나 우회전 단속 등 각종 제도도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줄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3년에야 5,000명대로 줄어 1990년대의 절반이 됐습니다. 지난해엔 역대 최저치인 2,500명대로 10년 전에 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한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게 1991년인데 그때 비교했을 때 81.0%가 감소했고 OECD 국가 중에서 8개국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1년 사이 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망자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 지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각종 교통사고 지표가 하위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 OECD 가입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통 선진국들 가보면 보행자가 보이면 차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정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차가 마구 먼저 지나가고 보행자가 반대로 차들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는 1년 전보다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음성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중에 어르신 중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지금도 아직도 운전하고 계시는 분요. 지금도 운전하고 거의 다 운전하고 계시죠. 그죠? 제 뒤에 마지막에 제가 내용을 이어왔어요. 내가 이어봤는데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에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거의 지금 현재 차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10대가 지나가는데 9대는 지키지 않고 위반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뭘 안 했습니까? 일시 정지. 무조건 정지했다가 가야 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그걸 모르고 있다 지금. 그게 지금 최고 문제입니다. 또 어르신들의 문제점은 뒤에서 지금 다 뒤에 한꺼번에 지금 문제 제가 자 여기 보면 우리가 5년간 우리가 사고 나는 우리가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전체 토탈을 해보면 뭐냐면 5년간에는 6,575명이 사망하셨는데 그 중에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3,720명 56.6% 전부 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얘기. 중요한 거는 그게 가장 지금 그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년간 우리 통계를 내는 것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36%가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르신 교통사고 1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33%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지금 나오는 우리 경북청에서 지금 했는 것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지는 경상북도 거고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지금 대구시의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54명 48%, 21년에는 37명 44%, 22년도에는 28명 41%. 자, 전체를 보면 43.3%. 대구는 다른데 경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좀 적죠. 그렇지만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1명도 안 생겨야 될 수치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에서 발생되는 수를 지금 제가 23년 11월 23일 기준으로 해놓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해놓은 숫자를 보니까 하루 사고가 907건, 사상자 약 9.27명인데 한 10명 정도 되고 사망자는 약 한 지금 7명 정도. 누가 지금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뭘 그랬습니까?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고로 인해서 진짜 어르신들이 장애되는 경우를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장애인이 24만 명 정도 된다고. 24만 명 중에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분 7.8%,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장애되는 경우 82%. 그러면 82% 중에 우리가 병이 와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 장애인이 된 경우는 질환으로부터 인도하는 장애인은 43.6%, 그리고 사고로 온 것은 36.4%. 그러면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34%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도 나이가 얼마요? 65세 이상 됐을 때 오는 확률이 50% 넘습니다. 56%. 그만큼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냐?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8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고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 보행자의 사망사고에 있다 보면 이 어디에서 사고가 어떤 장소에서 나는가를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보차 혼용 도로 70% 발생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차라는 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와 차가 혼합해서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사고가 날 확률이 70%. 사고 통계를 보고 봅니다. 두 번째, 스몬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보행자. 이것이 사고가 지금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거 보시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시력이 이런 무이란지 잘 보이지 않아서 하면서 보여야 되지 뭐 말이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단횡단, 이 주치 보행, 그리고 우리가 가면서 우리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주시 제대로 보지를 않고 건너는 경우, 여기에서 또 이 사고가 나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조심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도 나와보면 정말 대한민국에는 범죄로부터 어떤 안전한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 치안은 강력한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우리가 음주운전이라든지 음주보행이라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은 누구냐?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보행자의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지금 현재 사고 나는 것을 지금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 통계 자료들이 보면 보행자가 12만 5천 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사고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어르신 지역에 우리 선생님 중에 지금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있지요. 예. 제가 작년에 경상경찰서 관내에 경상 시내에 제가 그 어르신들 경로당마다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이 교통안전 강의를 했습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은 거의 오토바이나 이거를 자전거를 안 타면 이동 수단이 없어서 아무것도 일을 못한대요. 이것까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는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만큼은 우리가 조심해야 타야 되고, 특히 음주운전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꼭 염려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무단횡단입니다. 아까 100건의 무단횡단 사고 중에 59명이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무단횡단 사고가 어떤 사례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분 이거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이분이 가다가 여기에 있는 이 여기에 횡단보도에 불이 딱 터지니까 이분이 횡단보도 걸어오다가 여기에 있는 이 차와 차속 사이로 무조건 앞만 보고 뛰 나오다가 여기 지나가는 차, 여기 흰 차입니다. 여기 흰 차, 요거 차입니다. 이 차에 어디지? 한번 보고 뛰어가.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사고, 자기는 차가 오는지 안 보고 도로에 뛰어드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빼꼼하게 요래 쳐다보고 이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안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가 보니까 이 사고가 그러게.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보면 보행 3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고자를 이래 보면 차를 보지 않고 건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뛰어가는 경우 좌우 살피지를 못합니다. 뛰어가는 그 앞만 보고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률이 엄청 더 높습니다. 그러면 보행자 사고는 정말 운전자가 책임져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할까? 네, 책임은 운전자가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없다. 예,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죽는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는 책임은 물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행 살릴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보행자도 스스로 자기 방어 보행이 필요하다. 자, 방어 보행이 뭘까요? 방어 보행.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어 보행. 바로 이겁니다. 보행자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서다, 보다, 가다가 섭니다. 보고 건너가는 이 습관. 이 세 가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지킨다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좌우 살피고 차 보면서 건너가는 이 습관. 이 습관은 옛날에 좋은 습관 하나가 성공을 부른다, 성공을 불러온다, 성공할 수 있다. 모든 습관이 어떻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늘 어디 책을 보거나 얘기를 보면 그 책에 나오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첫째 줄에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장수하는 어르신을 통계를 내보니까 뭡니까? 친구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오래 살더라고요. 장수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르신 여기 계신 선생님 다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인 것처럼 우리도 여기 있는 거 만나게 보니까 항상 알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자전거 오토바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음주 교통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를 들으신 어르신이 혹시 선생님들 있을까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고요? 다른 데도 있었겠지만
우리 세종대왕께서 술을 금지령을 한번 내렸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들으셨죠? 예, 바로 그겁니다. 세종이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야, 세종이 자기 자신이 술을 싫어하니까 술 먹지 마. 백성들한테 무조건 금주 이렇게 해놓을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저녁에 영의정, 좌의정들이 모여서 술을 큰돈하게 한잔을 하고 이 좌의정 한 분이 그날따라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낭만으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세종대왕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 어제 좌의정 그분이 술을 한잔하고 가다가 말에 떨어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허허, 그 아까운 나이에 이제 와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해줘야 할 분이 하자는 술 몇 잔에 그로에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것은 만이나 되는 소린가. 그래서 앞으로는 술을 금지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 음주 조선시대 음주 사망사, 요즘 말하면 교통사고, 음주사고죠. 그래, 우리는 진짜 술로 인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든 음주운전은 차든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역주행이라든지 좌우 확인하는 거,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운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방어 운전, 자기 스스로가 좌우 살피는 걸 보면 사고 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트럭 앞에 한번 보십시오. 트럭 앞에 저 할아버지 한번 탁 나오는 오토바이 타는 할아버지. 이 흰 트럭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라고 얘기를 하면 저 할아버지가 가해 차량이고 저 트럭이 이긴 차량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이 넓은 도로가 1번, 넓은 도로가 1번, 그 다음에 새길에서 나오는 지키는 게 2번입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는 새길에서 나오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고 이 트럭 역시 새길에 자기 자식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 번 정도는 골목길에 꼼히 쳐다보고 직진을 하셨다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분 다가 똑같이 어떻게 했으면 앞만 보고 달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고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만 살핀만 있었다면 저 사고는 언제든지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꼭 우리 선생님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전만은 꼭 없어야 머리를 다치면 가장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바로 안전모가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전자 사망률이 더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해 지금 음주운전 똑같습니다. 교차로 지금 나오는 좌우 확인하기, 여기에서 나오는 운전자 역시 스스로도 방어 운전은 뭐냐 좌우 살핍니다. 서고 보고 확인하고 건너는 이 김성환과 백일섭 선생의 그 교통 캠페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형님. 운전하고 와? 나이가 좀 감각이 떨려서 조심해야 돼. 어디쯤이세요? 거의 다 왔어? 조심해서 오세요. 그래. 횡단보도 걷는 데는 조심하셔야죠. 안전운전하니까. 고객차를 대표하는 마음, 여유가 곧 안전입니다. 운전할 땐 집중. 깜빡이다 다음 신호에. 여기에 내용을
운전하는 중에 전화를 통화하다가 보니까 차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차가 따라오는 차가 빵빵 이렇게 울렸습니다. 똑바로 운전해라 이거죠. 근데 뒤에 있는 백일섭 선생은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횡단보도가 불이 5초, 6초, 5초 이럴 때 뛰어 건너가 달리고 있습니다.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깜빡일 때는 다음 신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신호. 왜 다음 신호에 건너야 될까요? 왜? 깜빡이면 내가 달리면 뭐 충분히 5초면 건너갈 수 있겠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기준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1초에 몇 보로 갈까요? 1초에 몇 보로 걸으면서 걸어가면 몇 번? 한 보 정도 갈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이 60km를 달리는 차가 1초에 우리가 보통 국도나 지금 시내에 달릴 수 있는 도로 60km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앞에는 스쿨존이라 해서 30km, 40km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50km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도로에서는 60km를 달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60km 기준으로 했는 겁니다. 자, 60km 달리는 차가 1초에 몇 미터를 갈까요? 약 17m 정도 간다고 합니다. 17m. 자, 저 앞에서 100m 앞에서 차가 지금 성룡차 한 대가 60km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걸 건너가고 있습니다. 건너가고 있으면 몇 번에 내가 그 성룡차와 부딪힐까요? 6번. 6번에 되면 그 차와 부딪힌답니다. 근데 저 앞에 오는 100m 앞에서 차가 오는 걸 보고도 나는 건너고 있으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차가 신호가 깜빡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쁘지 않고 저희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야 합니다. 제가 이 교통안전 강의를 하면서 저도 시내 여기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르신 한 분이 탁 서가 도로에 탁 들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위험한데 조금만 올라오시죠. 인도에 올라오시죠. 딱 이렇게 합니다. 네가 뭔데 나 쳐다보고 그런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겁니다. 그때는 조금 얼굴에 힘이 약간 빠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확실히 올라와 보면 될 텐데 그래도 그리 안 하고 조금만 이리 올라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지나가는 내가 그렇게 했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아이고 도로인 줄 모르고 거기 서 있었네. 아이고 저는 그냥 뭐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할 것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이래 얘는 도로에 내려가 위험하게 서 있다면 항상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또 그새 내려 있으면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처럼 지금 당장 이거는 야간에 일어나는 사고구나. 화면에 빛이 바짝바짝 나는 거 보니까 비가 왔구나. 화면이 미끄럽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지금 할머니 한 분이 휴지 주는 할머니가 지금 현재 야간에 지금 현재 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본 것은 첫 번째
번째 장면은 할머니가 휴지 주는 할머니가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트럭 기사인데 물었습니다. 경찰은 왜 저 할머니를 이렇게 훤한데 별로 어둡지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저 할머니를 그렇게 밀 수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 운전기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 언제 나타났어요? 경찰관이 타고 그렇게 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사고가 그죠? 예. 마지막에는 우리가 젊은 사람 두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운전기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미 봤을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에는 보면 젊은 두 부부가 우리가 손을 잡고 그 야간에 차가 그렇게 많이 밀려오는 중에 이 두 친구는 거기서 무엇을 믿고 그 무단 횡단을 해서 건너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한복을 입고 건너다가 거기서 그 여성은 붕 날려가서 뚝 고성과 함께 뚝 떨어지는 소리가 이 안에 들렸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저분들의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하니까 70년은 먼저 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가족이 이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다가 아니 도로에 무단 자기 스스로가 뭐가 그리 급해서 거기서 건너려 뛰어들어가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가족이 나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야, 내 자식이 뛰어들어가는 거 봤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건너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뛰어들어가는 같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진짜 저렇게 원하게 그냥 뛰어들어가는 무단 횡단에서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야간에 운전자가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지 학교뿐 아니라 실험했던 학원 주변 결과를 역시 늦은 시간 수업 끝나고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KBS와 도로교통공단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두운 시간 운전자가 보행자를 알아채는 가시거리를 측정했는데 성인보다 어린이가 또 어두운 색 옷을 입었을 때 더 위험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늦은 밤 도로에 나타난 사람을 차량이 그대로 충돌합니다. 해진 뒤엔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고 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학교에 이어 학원까지 마친 학생들이 귀가하는 때가 주로 이런 어두운 시간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에 얼마나 노출될지를 실험해봤습니다. 장소는 어두워진 운전면허 시험장. 보행자와 조명 조건에 따라 운전자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부터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로 달리는 차량 앞에 흰 옷차림의 마네킹이 나타납니다. 이를 발견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지점, 생각보다 마네킹과 가까웠습니다. 전조등이 LED일 때는 58m, 그보다 어두운 할로겐일 때는 37m 정도 앞에서 마네킹을 인지했습니다. 검은 옷으로 바꿔 입히자 인지거리는 더 줄어드는 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건 성인 마네킹일 때의 얘기고 아동 기준에 맞추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흰 옷을 입은 어린이 마네킹, LED 전조등을 단 승용차도 48m 앞에서야 발견하고 할로겐 등을 단 차량은 34m 앞까지 와서야 인지합니다. 검은 옷을 입히면 역시나 거리는 더 짧아져서 할로겐 차량 기준 27m 앞에서야 운전자가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시간 3초밖에 남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옷 색상이 어두울수록 운전자의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계열보다는 밝은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반드시 서행하고 주위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보행 중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103명. 그
그 가운데 야간 사망 사례가 27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절친하시는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보면 야간 운전할 때의 시야가 얼마나 어두운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선생님이랑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다 겨울철이 되면 옷을 전부 다 검은색 계통의 옷을 다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옷이 항상 밝은 옷을 제가 입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겨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옷을 잘 입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해 봐도 그렇지만 어두운 야간에는 더욱더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나는 현장에 가서 뛰어가 보면 거의 다 어르신들이 보면 거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최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어디 가서 할머니한테 그걸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까만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네가 그러면 하얀 거 다 사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경산 시장님한테 가서 제가 청구를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은 요즘 야간 시간에 늦게 다니지 안 하는 게 최고고 만약에 꼭 다녀야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밝게 하고 다니고 이 그림처럼 지금 현재 이 그림에는 이 경찰 아저씨가 이 지팡이에 지금 노란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는 모습. 두 번째 장면은 이 경찰관이 이 할머니가 입고 있는 형광 조끼를 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할머니 신발 뒤에다가 형광 테이프를 붙여놓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할머니가 입고 있는 형광 조끼는 우리 서문시장에 가면 3,000원에서 5,000원 주고 삽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 스티커는 문방구에 가면 손자들한테 할아버지 이거 하나 사가와 1,000원 아니면 1,000원 주면 다 사올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붙여요. 특히 우리 여기 전동차를 타고 계신 혹시 있으면 항상 이 테이프 꼭 붙여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거를 야간에 나한테 불을 조금만 비치면 불이 반사하기 때문에 해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경운기 뒤에는 전기 스위치가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는 경운기차를 경찰에서는 경운기 있는 집에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전부 스티커 다 나와요. 사고 나죠. 그만큼 우리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야기 좀 밝게 해가 다니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하면은 사건 우리 사고를 미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게 우리가 판단력 떨어지고 분별력 떨어지고 신체 기능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생이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어제 서점에 가서 치매에 걸리지 않은 책을 사오셨다. 그 다음날 일기장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서점에 가서
어제 치매에 걸리지 않는 책을 오늘 또 사왔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걷고 열심히 운동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정말 사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가려고 탔는지 올라가려고 탔는지 내가 왜 탔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우리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이렇게 밝게 입으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눈이 와 있는데 뭐 사고 날까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눈이 오는 날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 젊으실 때는 아마 그때는 왜 그래 배도 고픈데 왜 그래 눈도 많이 오노 자고 일어나면 눈치 오니까 지겨울 정도로 눈이 많다. 저 역시도 80년도 이번에 갔습니다. 그때 제 전방에서 근무하는데 정말 눈 없는 군대 생활 좀 하고 싶었어요. 자고 일어나니 눈 치어야 되니까. 그럼 눈이 오면 지금 현재 병원에 가서 눈 오는 날 가 있어보면 거기다가 10명이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데 9명은 누구시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전용차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넘어져도 부러지고 금이 나고 이래서 오는 환자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 그만큼 우리는 이 눈 올 때 이런 사고에 유의하셔야 되고 눈 오면 나는 꼼짝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어간다. 딱 이렇게 그런 사고를 갖고 살면 우리는 사고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 오는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밝게 있고 이런 날은 내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늘 사고는 늘 따르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시면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제가 팀장을 할 때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부부 부인 할머니 한 분과 젊은 여성분이 한 분이 딸과 둘이가 찾아와서 가만히 쉬었습니다.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슨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우리 아저씨가 글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늘 용불처럼 아침에 딱 나가면 운동하고 딱 6시 되면 무조건 집에 탁 들어오는 양반인데 지금 1시가 됐는데 아직도 연락도 없고 휴대폰도 꺼져 있고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어르신이 사고가 있었다면 우리 경찰에 분명히 사건 접수되어 있을 텐데 집에 연락이 없다는 것은 어르신이 살아있거나 다른 데 있으니까 휴대폰 꺼져 약이 끊어져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늘 하룻밤을 나가보고 그때 나중에 하자고 하니까 딱 그 말에 제가 이런데 얘기합니다. 경찰 아저씨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책임질 수는 있겠지만 어르신 돌아가 돈 벌면 전부 다 내주는 거 맞지요? 그 집에 수입을 전부 다 내주는 거 맞지요? 이렇게 하니까 다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2시 좀 넘었어요. 아저씨 전화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오다가 산행하다가 뭐 친구를 모처럼 만나가 친구 집에 가서 차 한잔하고 가라 하는 게 놀다가 뭐 이 시간 됐는데 뭐 이것도 잘못됐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에서는 걱정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래 너무 염려하지 말고 저 어디 나가면 꼭 전화를 꼭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그럼 반듯하게 우리가 다닐 때는 인도와 차도가 구별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것처럼 항상 인도 이 차도가 항상 인도로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고 나면 저 뒤에서 나오는 또 좋은 것을 제가 다시 인도 차도 구별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여보면 함께 걸어요 하는 거 여보면 원앙의 소리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영화는 그때 다 보셨는 분 같습니다. 이미 이 두 분은 두 어르신은 아마 고인이 됐겠지만 그때 저도 이 영화를 보고 갔습니다. 항상
우리는 함께 나이를 드시면 함께 걷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저기 그 태현실이라는 태현실이 박미라는 현미라는 그 가수고 예 86세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한 분 했냐, 아이고 현미 그 친구가 그래 죽었다 하네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어르신 그분도 어르신입니다. 86입니다. 현미라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져 살다가 그래 지어져 그래 죽어보니까 누가 알아? 아이고 그래 죽기도 그래 죽으면 얼마나 좋겠노. 어제까지 잘 살다가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받았습니다. 말을 받아서 뭐냐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요? 그게 죽는 게 무슨 잘 죽었다고 그래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됩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면. 그래서 현미라는 그 가수분의 친구분이 있었어요. 친구가 선생님, 의사 선생님 왜 죽었는지 이유를 꼭 알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장 마비, 자다가 심장 마비로 추정되는 것 같다라는 그 말에 듣고, 그래서 심장 마비 자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슴 때리를 하면 시계 한번 때려줘가 살 수도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좋지만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혼자 있는 하면 둘이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 말을 제가 그 경산의 어느 시골 고을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떨어뜨렸네. 옆에 대로 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참 아이가. 자 어쨌든 우리는 나이를 드시면 누군가와 함께 같이 걷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안전기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첫 장면은 그 고란도 승용차가 이 운전기사가 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받고 난 주황 분리대를 받고 튕겨져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트럭은 지금 현재 여기에 튕겨져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걸 매지 않았었고, 마지막 세 번째에 보면은 버스 기사가 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튕겨져 나가가 나는 사망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버스 속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앞에 있는 탐복이 뒤로 튕겨져 나가서 뒤에 나가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의 동영상이 지금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같이 이래 보면 안전띠만 맸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살았던 사망과는 거리가 먼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고였죠. 왜? 안전띠를 매지 않았어. 어떤 할머니가 엄마 병원 가요. 그래 기다려라. 안전띠 좀 매걸라. 요 발 앞에 갔는데 안 매도 된다. 근데 니는 안 매도 되지만 나는 매야 된다. 내가 다치면 나도 괴롭지만 네가 더 괴롭다. 이래서 꼭 매야 돼. 그것을 습관, 이 습관 하나가 우리 집에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에 60km 달리면 차는 8층에 떨어진 것 같고 100km 달리는 차는 13층에 떨어진 것 같고 120km 달리는 차는 18층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5층에 떨어져도 우리는 앞에 죽자는 고치가 죽사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안전띠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필수 습관적으로 매야. 제가 관광버스나 버스를 타거나 날개 다니면 항상 마이크를 쥐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잡을까요? 내가 인물이 잘나서 이 병주이가 내보고 형님 하는데 얼마나 잘 쓰냐. 그래서 잡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제가 이 안전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안전! 첫 번째도 안전, 자신의 안전. 두 번째 안전은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내 옆에 버스 옆에 있는 안전을 위해서. 세 번째 안전은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안전을 지킨다면 이런 사고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옆에서 벨트를 멜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7배의 사망 확률이 있습니다. 예전 버스 사고를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나는 것이 이 휴지 주는 할머니가 키가 적으니까 요리에 가니까 버스 기사가 없습니다. 위에 앉으니까 수그리니까 안 보입니다. 버스 기사가 저 할머니를 못 봤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버스 그냥 살짝 지나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야 그 버스 기사는 인지를 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버스에서 내리는 여자 승객이 내립니다. 내는데 그 오토바이에 붕 받쳐가 떴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분이 가는데 봉고차에 푹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왜 과실일까요? 버스 기사의 과실일까요? 자신의 과실일까요?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그 차의 과실일까요? 그래, 상대의 과실은 그 오토바이나 버스 기사나 또 옆에 봉고차 기사가 가해차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자기 잘못은 누가? 과실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왜? 뭘 때문에? 버스는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서 있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승객을 실으면 출발하는 차입니다. 이 할머니는 그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써가 있으니까 버스 기사는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 내리는 그 여성 고객과 신사분은 버스에 딱 내리면 문이 탁 이렇게 열립니다. 자, 승객 여러분 내리세요. 목적지에 왔습니다. 문을 탁 열립니다. 그 내리는 승객은 어땠습니까? 앞만 보고 내렸다는 얘기예요. 앞만 보고. 어떻게 내린다고요? 한 번 정도는 좌우 살핀만 있었다면, 요 습관만 있으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타는 분이 요걸 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내리고, 그 신사분 역시 앞만 보고 내리다가 앞에 봉고차와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래 보이지만 저 사고가 났을 때는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내 목숨과 같다는 얘기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강사님 질문 하나 해줍니다. 저 할머니가 그렇게 적사하실지 싶은데 예, 그 책임은 선생님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저거 다 듣고 난 뒤에 제가 설명 다 듣겠습니다. 질문 듣겠습니다. 예. 이 버스의 내용을 보면 여기 있는 젊은 이 친구, 이 검은색 젊은 친구와 여기 젊은 여성은 가방을 들고 인도에 지금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도로에서 지금 지팡이를 짚고 도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고를 났다고 인정하면 사고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날까요?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하늘의 땅 차이라는 것은 당장 저 버스 기사가 딱 내립니다. 이 젊은 두 친구한테는 가서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두 분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근데 저 할아버지한테는 가서가 내가 운전기사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르신 왜 하필이면 도로가에 늘어와서 이 사고를 나도록 유발시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운전사 니는 도로에 늘어와 있으면 사람 다 밀었구나. 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어르신이 도로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어르신 때문에 그래서 사고 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두 분 자체는 젊은 청년, 젊은 여성분 두 분 자체는 선생님 치료 잘 받으시고 제가 보험 들어 있으니까 선생님 찾아갈 테니까 나중에 합의할 때 합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 들고 가겠습니다. 고기 사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 자체는 앉아가 어르신요 내 차 보험 들어 있으니까 알아서 하이소. 알아서 하고 아프면 치료받고 안 아프면 집에 가 쉬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이소. 갑니다. 끝입니다. 이게 바로 인도와 도로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은 이제 도로에 걸으실랍니까? 인도에 걸으실랍니까? 아 예, 당연히 인도에 걸어야지. 인도에. 예, 인도에 100번 걸으셔야 합니다. 예. 이 버스에는 아무도 지금 없는데 지금 이 할아버지 혼자만 지팡이 짚고 턱 이래 써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운전사가 운전을 해가 탁 가는데 젊은 사람이 뒤에 있었다고 운전기사 그 브레이크를 팍 잡으니까 이 젊은 친구가 막 튕겨져 나가서 쭉 튕겨져 나가 운전기사 선생님 앞까지 밀려 나왔습니다. 딱 얼마나 민망한 원정 기사 선생님 나 불렀습니까? 아니야? 무슨 얘기 알지요? 그래 그것처럼 저 할아버지는 저렇게 해서 급브레이크 살짝만 잡아도 저 할아버지는 뚝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 뭘 하나 부러져도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는 저기서 끝까지 일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항상 자리에 앉아가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옆에 있는 젊은 친구 찾아가서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다리가 좋지 않으니까 자리 양보 좀 부탁합시다 해서 꼭 앉아가 가시오. 앉아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버스 옆에는 여성분이 내렸습니다. 이 버스와 버스 사이에 이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조만한 차는 지나갈 수 있겠고 또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저 여성분은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앞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겨울인 것 같습니다. 더 잡아야 앞만 보고 있고 최소한에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야 된다 그런 게
그래야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특히 겨울에 추울 때에 앞만 보고 저래 갈 것이 아니라 그 습관 하나만 좀 잘 길러서 정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고는 내가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한 할아버지가 지금 호주머니에 손을 탁 이렇게 꽂아가 이래서 지금 이 무단횡단이가 이 건너서 이 1213호를 타기 위해서 뛰어 건너가고 있습니다. 뭐가 저렇게 바쁠까요? 옛날에 이 코미디 극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90원 노인이 무료 급식소에서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줄을 탁 서가 줄이 쫙 서가 이래 있는데 자기 90원에서 또 이렇게 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7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저 할아버지 한 분이 저렇게 무단횡단을 띠가 딱 나와가 앞에 딱 와보니까 뭡니까 줄을 쫙 이리 서가 있거든. 그래서 딱 나와가 앞에 탁 이렇게 딱 보고 나자 엉덩이 착 갖다 밀어가 딱 서가 앞에 딱 이렇게 섰습니다. 뒤에 서 있던 줄 서 있던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놈아, 저 세상 갈 때도 너가 세치해서 먼저 가. 자, 먼저 가라 한다 해서 정말 먼저 가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 이유가 없다. 왜 나이를 다시 잡수면 왜 저래 바빠질까? 저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도로가에 대해 사거리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에 운전을 자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타고 운동삼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응원하면 자전거를 타고 도로서에 있다가 보면 거의 다가 위반하시는 분들이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보이는 분들이 한번 보고 걸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조금만 좀 마스크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그리 바쁜지 늘 바쁩니다. 생각 없이.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래 나는 시간밖에 없다. 그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에도 행복하다. 어느 책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야, 너 늙어봤어? 늙어봤어? 안 늙어봤잖아. 젊은 때 일찍이 죽었고 늙어보지도 뭐야.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야 이거 내가 내가 다 돼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 그래 생각하지 말고 야 내 친구가 일찍이 죽은 친구에 비하면 나는 뭡니까? 야 나는 그래도 주름살을 이렇게 살아봤잖아. 얼마나 행복이냐.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것에 행복하고 지금 내 가정이 있는 것보다 행복하고 내 옆에 친구가 있다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다음 수요가 신앙국 다음 수요 이게 우리가 있다는 게 우리 만남이 있다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생각하시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은 어떨까요? 옆에 선생님을 만나든 형님을 만나든 동생을 만나든 나는 항상 뭡니까? 늘 입에서 즐거움과 행복의 춤이 지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이 어르신처럼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단횡단만큼은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저거 하면 10명, 100명 중에 59명은 축사망입니다. 축사망. 그래서 그만큼은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고령자 10명 중 7명 면허 반납 생각을 안 한다. 제가 대구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 어르신은
나이가 83이라고 들었어. 개인 택시를 하고 있어. 평생을 택시 운전을 해서 자식 공부시키고 살아왔어. 그 자식을 다 공부시키고 다 보내고 나니까 남은 재산이라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집 하나 1억 정도 재산밖에 없는 그거와 지금 운전하고 있는 택시, 개인 택시 그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이나 분들이 오면 아버지 이제는 그건 좀 만나하시죠, 놓으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 이거 없으면 나는 뭐가 사노?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 그런데 이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어르신은 끝까지 놓지를 못하고 결국 운전 중에 사고를 났습니다. 죽으면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승객이 합의금 1억을 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면허증 택시 있어도 운전 면허 취소,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 한 번의 생각이 일찍이 왔다면 지금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를 못해서 끝까지 그걸 버티려고 하다가 집안이 망한 그 운전기사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나이 될 때까지 자기들 진짜 운전이 하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도 벌써 놓고 싶겠죠. 그러나 살아가는 부분이 힘이 들고 하니까 이거 아니면 나는 평생을 이까 살아왔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통계 자료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일본의 생각을 지금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신문에 세계일보에 나왔던 얘기. 운전자 46%, 65세가 넘어도 운전면허증 반환할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75세 정도 넘으면 자기 스스로가 나 면허증 반납하겠다. 선생님께서 지금 그런 분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 아이고 많으시네. 예. 정말 우리는 언제 핸들을 놔야 될까요? 정말 내가 운전해 가는데 진짜 좌우 구별이 안 될 때 손을 놔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아는 회장님 한 분이 운전하는 차를 제가 옆에 봤습니다. 갑작스레 제가 뒤에를 타고 있고 회장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여성분이 한번 타고 계속 옆차가 빵빵을 두드리는 것을 제가 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정차를 했을 때에 제가 창문 열어서 옆에 창문 저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차에 뭐 고장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손질하니까 한번 창문 열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있는 나이가 한 50 정도 되는 남자분이 창문을 내려서 하는 얘기가 아저씨 운전 좀 똑바로 좀 하이소. 왜 도로가 자꾸 이 차가 우측으로 내 차 자꾸 쏠립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 옆에는 회장님이 이분이 나이 80이죠. 이분이 장관을 좀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나이가 고령이 되다가 보니까 나 지금 감각이 가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순간에 딱 봤을 때 뭐 했겠습니까? 야 대낮부터 술 얼마 먹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앉아고 미안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운전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창문 사고를 갔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주변에 또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가 사고를 2번, 3번 내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 되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 이제 다치면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 그리고 65세 자진 반납 이게 45%가 없다. 22%는 있다. 모르겠다. 교통카드를 주는데 지금
행성하고 거기는 주는 게 얼마 주냐 하면 20만 원, 30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우리 대구 여기는 거의 다 10만 원 복지비 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 반납은 언제든지 자기 주소지니까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고 그거만 하면 우리가 반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지금 현재 좀 여기 보시면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 물어보니까 70%가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필요하다는 얘기는 30%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정말 면허증 반납이 가능한가? 그래서 30%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운전 중인데 약물에 의한 이 약사인데 꼭 의사인데 한 번 정도는 물어보고 다니시고 약을 드시고 그리고 운전할 때는 꼭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우리 특히 눈, 비, 안개, 천을 때는 고속도로 야간에 운전 그거는 큰 나이 드시고 무조건 자제하셔야 이걸 하지 않으면 낮에도 힘든데 더군다나 야간 어두울 때는 더욱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이 판단을 좀 해서 하시고 운전 경우 우리가 어떤 이 휴대폰으로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켤 때에 항상 멈춰 있는 상태에서 켜놓고 달리고 서서 끄고 이 습관을 다 이렇게 운전 중에 이거 만지는 행위 엄청 위험합니다. 제가 젊을 때 저는 일찍이 군에서 가 있었던 최전방이거든 가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시절에 목사님 왜 차가 뒷도랑에 빠졌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못 끊는 게 하나가 있어. 담배를 못 끊어가. 그럼 그거를 내가 뿔붙이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세상이 저도 나이를 서서 먹어가니 그래 얼마나 그렇게 했겠노 그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그 머릿속에는 지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호, 보행자, 주변 차량 꼭 위에 살피고 와서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지금 현재 법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조건 일시정지에다가 우회전을 해야 돼요. 사람이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스톱, 무조건 스톱. 진짜 우리가 안전한 그 교통 환경을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 수칙을 꼭 이리 지키고 이거 우리 지키는 거는 평소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작은 습관 이 습관 하나가 우리 운전대에 대해서 우리는 사고 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나이를 드시면 우리는 분별력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 역시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먼저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가면 항상 저는 지금도 나가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먼저 양보해줘라. 또 덕을 우리 베풀고 좀 살자. 진짜 말로만 우리가 덕을 베풀고 살자라고 우리는 외치면서도 실제로 내 행동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지 마나 똑같은 얘기지 않느냐.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고 살아가라. 정말 실천하고 살자. 우리가 어르신 오늘 행복했습니까? 자, 얼굴 표정이 너무 무겁습니까? 이렇게 하면 갑작스레 더 무거워집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꼬맹이를 하나 안고 족적, 그러니까
가출이 이 꼬맹이를 잃었을 때에 그 찾아내는 족에 대한 지문을 항상 우리가 3살부터 먼저 항상 우리가 신고를 받습니다. 이 엄마는 이 아기를 안고 와서 신고하려고 그 뒤에 왔습니다. 근데 이 꼬맹이가 안고 처음에 왔을 때는 경찰을 딱 만났습니다. 그래 아저씨한테 우리가 아저씨는 전부 다 경찰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야.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 하지 하고 나쁜 아저씨 잡아서 처벌하는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란다. 응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꼬맹이 갑작스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애기 엄마는 이런 얘기 합니다. 왜 그래?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이 친구가 울음을 멈추지를 않고 도저히 자기 엄마가 미안하니까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그 애기가 토닥대면서 왜 울었어? 아저씨 좋은 아저씨 경찰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들이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꼬맹이면서 왜 울었어? 이 한마디에 이 꼬맹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아저씨 무섭잖아. 그 아저씨 좋은 아저씨인데 먼저 처음 이 꼬맹이가 들어올 때는 우리 경찰 아저씨가 멋지게 잘생긴 배용진처럼 잘생긴 아저씨가 그래 어서와 라고 있으면서 대해주고 그래서 한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늦게 신고를 받고 신고받고 나갔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찰관 2사람 딱 보는 순간에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아저씨 엄마 저 아저씨 무섭잖아. 뭐였습니까? 얼굴에 미소를 띄지 않고 그 굳어진 표정으로 탁 들어오는 봤을 때 이 꼬맹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얼굴 미소는 습관적으로 길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 대줘야 꼬맹이도 나를 보고 그래 할아버지 하고 어떻게 옵니다. 근데 내 얼굴에 조금만 주름살이 많은데 그거 완전 일로 와 그만 싫어 정말 우리가 그런 표정으로 우리는 살아서 이왕이면 우리는 실제 진짜 우리 웃음이 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야 어디 나가면 내 신뢰가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누구인데도 내 얼굴에 내 얼굴 좀 피해줬나? 괜찮지? 이렇게 자신있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 가도 늘 행복하지 않을까 그 생각해 봅니다. 이 배려의 3가지 원칙은 첫째 우리 차량을 차를 운전하고 계시면 속력은 줄이고 속력은 줄이고 그리고 뭔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돼요. 우회전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멈췄다가 출발 살피고 건너가는 이 습관. 줄이거나 속력에 대한 것은 무조건 줄여야 될 것이고 멈추고는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서나 사람이 앞에서나 무조건 멈춰야 살펴. 그때까지 동영상을 쭉 봐왔습니다. 많은 동영상을 봤는데 사고 나시는 분들의 하나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살피고가 안 되는 분들이 사고 났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분들, 이것이 사고 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안전띠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살피고가 안 되는 분들이 사고 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나가면 항상 어떻게 해요? 멈추고 보고 건너는 이 습관 이 하나만 하면 앞에 있는 신봉석 강사는 여기 어르신 사고를 100%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저와 함께하고 예. 이석하고 운전사고하고 어떤 거예요? 원장님? 이석하면 안 다닌다.
우리는 반납하라. 예, 저 원장님께서 저는 저 병을 아직도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르신이 나이가 되면 쓰러지는 것이 있다고.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보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고 상해 치료를 하시게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늘 염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제가 그 병을 전혀 처음 듣는 병이라 설명을 드리지를 못하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까지 모든 강의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